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업 진아인제약입니다. 진아인제약은 1999년 설립돼서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렌즈 및 렌즈 어셈블리 개발, 제조 및 판매고요. 주요 품목은 휴대폰용 카메라 렌즈, 지문 인식기용 렌즈, CCTV 렌즈, IR 필터 및 홀더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6월 백신 및 진단키트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제약 사업에 진출한 바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제품 매출 97.9%, 기타 2.1%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3분기 기준 연결 매출액은 208억 원, 영업손실 18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 3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0억 원 감소했고요.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아인제약 살펴봤는데 대표님 어떤 공시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진아인제약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 발생인데 대출의 원리금 이게 뭐냐면 회사가 이 은행 금융권으로부터 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해서 연체가 됐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의 연체 사실 발생. 대출금은 80억 2,900만 원인데 합계 80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자기 자본 대비 393.7% 해당되는 대출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됐다. 네. 지금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회사는 대출 원리금 및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 자금 조달을 통해서 연체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다. 지금 원금 같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로 보여지는 80억 2,955만 7,422원에 대해서 지금 회사가 갚지 못한 겁니다. 네. 상기 금액은 당사가 코렌 필리핀 은행에 채무부증한 43억 원이 좀 포함되고 있다. 하기 대출 원리금의 연체 내역 이자는 연체 기준일인데 지금 이자 비용은 없다는 거죠. 지금 80억 원 부분을 대출금이기 때문에 네네. 대출 금액에 대한 이 원리금이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지금 현재 대출 원리금의 연체 내역 전체적으로 좀 보면 산업은행 부분이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36억, 43억, 50억, 6억 5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90억에 120억, 한 130억 정도에 해당되는 자 원금과 이자에 대한 연체가 좀 있다는 공시고 네. 2월 14일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었습니다. 회사는 50억 원, 이자는 4,834만 9,466원인데 원금과 이자를 합하는 50억 4,834만 9,466원에 대해서 또 연체를 한 겁니다. 대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사실이 있었고 자금 조달 통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50억 6천인데 네네. 확정이 됐죠. 자 내용을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빠졌는데 자 공시사항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두 건이죠. 두 건을 합했기 때문인데 전체 같은 날 산업은행에 79억 원의 어떤 대출금마저도 지금 갚지 못한 전체 130억 원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심각한 회사의 위기가 좀 봉착된 것으로 보여지는 공시다라고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진아인제약 대출 연체 발생 공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또 이런 공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상 우리가 대출의 이자 및 원금을 갚지 못했다는 것은 기한 이익이 상실됐다. 심지어는 이 채권자가 사실상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거나 또는 파산 신청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파산 신청에 따른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분기보고서 최근 실적 보고서는 분기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유동자산은 지금 251억인데 현금 5천만 원에 뭐 지금 매출 채권 30곡이라는 건 받아야 되는 돈이죠. 지금 현금은 거의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동부채 부채 총액은요. 지금 680억입니다. 근데 자산은 639억이죠.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죠. 자,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본은 전액 잠식이 되는 상태고요. 매출액 208억 원, 그다음에
영업 손실 180억을 좀 기록했다는 것은 매출액 200억을 벌어서 오히려 투입되는 원가가 많다는 것은 상당한 사업 구조의 불확실성이 좀 초래되고 있는 대목인데 사실상 제가 진화인 제약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이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공식 엑스파일에서도 네네. 충분히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오. 그때 그 방송을 보셨다라면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네. 왜냐면 이 회사는 반기 보고서부터 이미 우려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좀 나와 있었다는 거죠. 자, 반기 검토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정기 보고서를 꼭 읽어야 되는지, 왜 이슈가 발생되면 반드시 정기 보고서는 한 번쯤 읽어야 되는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네. 자, 이거 내용에 대해서 해석 잘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감사인에 대한 책임, 자,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진화인제약 반기 검토 보고서의 의견 거절에 따라서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되고 났는데, 네네. 그럼 어떤 이유로 의견이 거절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봅니다. 주석 30에서 설명한 것처럼 매출 총 손실이 75억이 있다. 그리고 영업 손실은 100억에 육박하고 단기 순손실 230억이 발생했는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16억을 초과한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709.2%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을 때보다는 어떤 비율이 자산 대비 좀 더 높았는데 부분적으로 전환사채 일부 전환 청구권 이후에 네. 동사채에 대한 어떤 부채는 소폭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다는 얘기고요. 네. 자, 주석 3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최대 주주의 변경으로 인해서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투자자로부터 상환 요청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에 봉착을 했다. 그리고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 반기에 이 회사 앞으로 계속 사업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는 코멘트가 있다는 겁니다. 오. 자산과 부채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 증거도 확보할 수 없었다. 즉 2022년도 3월 감사 보고서의 의견 거절 사유가 봉착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에 회사가 자금 조달을 충분히 완료해서 네. 부분적인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중요한 어떤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제고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단언컨대 진화인제약 감사 의견의 거절 가능성을 전 99.9%로 판단을 해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충분한 우리가 그래서 반기 검토 보고서에 대한 어떤 이 코멘트를 반드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했다면 진화인제약 충분히 탈출의 기회가 있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3분기 보고서를 좀 보더라도 네네. 회사가 해소된 여력이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채 비율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은 없었고요. 오히려 자 매출액을 보더라도 지금 전체 매출액 지금 150억입니다. 150억 원에 매출 영업 손실이 123억 그리고 단기 순손실 249억인데 자산을 우리가 좀 본다면 자본 총계에 대한 금액을 보더라도 지금 50%를 초과하는 법차선을 좀 보여지는데 네. 이 부분이 4, 4분기에 전환 청구 행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저는 이 자본 확충은 좀 됐을 것으로 좀 추정은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공시는 좀 우리가 좀 판단을 좀 달리 하더라도 지금 부채 비율에 대한 어떤 해소는 하지 못했고 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좀 기인한 만큼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 불확실성은 아직도 존재가 된다는 대목입니다. 네, 지난 8월에 또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바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 상장 적격성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 진화인제약의 종합적인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사실은 뭐 제가 10월 달에 했으면 좀 차트 좀 볼게요. 10월 달 기준이 여기였죠. 그리고 이후에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감자까지 단행하고 난 이후에 감자 이후에 확충해야 될 자금 조달에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주가는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희석된 가치 이후에 추가하라고 인해서 거의 대규모 손실을 좀 초래하는 어떤 상황이고 지금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주가 하회 부분 저가 구간으로 좀 인식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볼 수 없는 건 회사의 이 빚을 못 갚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회사의 현재 상태. 네. 그리고 이러한 회사의 막대한 자금을 납입할 거라고 좀 판단되는 대목은 좀 리스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채권자 입장에서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자, 이런 관점이라면 오히려 현재 봉착된 어려운 사항들을 빠르게 좀 인지해서 진화인지야 아쉽지만 감사보고서 이전까지 조금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판단해 봅니다. 네, 진화인재야 감사 보고서 이전까지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일단 정기 보고서를 꼭 읽어라 강조를 해주셨는데 투자자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